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완전히 재배 적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주산단지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환경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기후 변화가 되다 보니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파주에는 사과 재배 적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과 재배를 권장을 안 했는데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과 재배 농가들이 서서히 지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온실에서 얌전하게 자란 거고 노지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뭐 자란 거하고는 벌써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벌써 경도가 좀 차이 나요. 경도가 좀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도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 소비자가 약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우스 시설에서 지금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노린재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률이 나름대로 이제 전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석동 노린재가 특히 이제 뭐 어린 가시일 때부터 이제 가해를 시작을 해서 뭐 수확기까지 거의 이제 뭐 피해를 주고 있는 노린재 중에 또 이제 그 하나의 종류인데, 이 다른 노린재들보다는 그래도 그 석동 노린재가 사실 이제 뭐 가온에서 보면 많이 예차되는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잘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정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햇빛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고 약이 잘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전정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보고, 트랩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여가면서 깁시젤을 사용을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바로는 뭐 깁시젤이라든가 노린재 트랩을 갖다가 가원 주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같이 그 노린재를 그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노린재 피해를 갖다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린재 피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해하는 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5월 상순 어린 열매일 때서부터 이제 노린재 피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노린재 틴이라는 깁시젤을 갖다가 정보를 알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노린재 피해가 확실히 줄은 거를 확인하고 이거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작년에 이게 여름에 노린재 틴을 갖다가 걸었던 거고, 근데 이제 노린재 틴을 걸 때는 약 요 나름대로 뭐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깨 높이에서 한 4, 5m 간격으로 갖다가 요거를 깁시젤을 갖다가 걸면 충분하게 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사과가 수확하자서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스마트 오션을 처리하게 되면 노화가 이제 멈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데, 유통 기간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뭐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오션을 갖다가 매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과일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유통 시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만족도는 아주 좋아요. 스마트 오션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빨리 왜 안 하냐고 뭐 이런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매년 요걸 처리하고 있어요. 네. 아마 제가 하는 방식은 예찰이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먼저 응애 방제를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응애 방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응애 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제력을 갖다가 이제 뭐 배포가 되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런 정도만 참고를 잘 하시면 응애 방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온기에 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애도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살포를 하는 쪽으로 약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계통이 다른 약제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요즘 뭐 응애 약제들이 많이 좀 뭐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트킨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런 약제 정도만 선택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재배 농가들이 가장 지금 힘든 게 아마 기후 변화일 거예요. 저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과를 이제 시설 재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과는 사실 온도하고 습도예요. 하우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적으로 더 지금 개선하고 가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노지하고 시설하우스의 재배 환경의 그 차이가 눈에 띄게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시설 재배를 갖다가 도입을 생각하고 혹시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생각과 기획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비료 같은 거, 무기질 비료를 이제 뭐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한 해 한 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몇 년 오래 짓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무기질이 이제 서로 이제 기량 제각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축적이 이제 돼서 나무 생육에 이제 지장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하우스 시설은 약간 지금 4년이 됐고 내년에 이제 5년 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하우스 시설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기존의 사과나무를 재배한 데다가 갱신을 해서 이제 시설로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염류 장애가 걱정이 돼서 매년 미생물제인 메소나를 이제 사용해서 그거를 조금 해결해 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메소나라는 그 미생물제를 알아서 이제 한 3월 초에 발화 전에 메소나를 갖다가 이제 간주로 뭐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토양이나 이렇게 뭐 관리상으로 봤을 때 염류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뭐 눈에 띄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린재 기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사용을 해봐서 효과를 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토양의 염류 집적을 갖다가 지금 그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오션은 일단은 뭐 사과의 저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저장력 그 향상을 시켜주면 그에 따른 또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의 또 만족도를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